노년에 재혼하셨다가 1년 만에 후회하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런 후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60대 후반에 재혼하셨던 동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참 좋아 보였어요. 오랜 홀로 지내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셨으니까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자녀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재산 문제로 다투고 결국엔 건강까지 나빠지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외로워서 급하게 결정한 게 화근이었다고요.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재혼 건수가 지난 10년 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황혼기에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년 재혼 후 갈등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요. 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노년 재혼 관련 상담의 70% 이상이 자녀 문제와 재산 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재혼했다가 오히려 더 외로워지셨다는 분들, 자녀들과 영영 멀어지셨다는 분들, 노후 자금을 다 쓰시고 후회하신다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미리 알고 준비하셨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재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7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가르쳐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나이쯤 되니까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좋은 정보와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사람인가? 외로움 해소인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느끼는 공허함이에요. 반면 고독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플 때 과식하게 되는 것처럼요. 외로움이 절정일 때 만난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였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재혼 후에 이게 아닌데 싶었다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처음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해소되고 나니까 그제야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가? 만약 후자라면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그때 다시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받을 준비만 하고 있진 않은가? 젊었을 때 연애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아플 때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이가 드셨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려고만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죠? 그 말이 노년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받기만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아플 때 내가 돌봐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재혼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봤는가?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가정법률상담소 통계를 보면 노년 재혼 갈등의 70% 이상이 자녀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 문제, 부양 의무, 감정적인 거리감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면 섭섭하시죠?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엄마 아빠로 알고 살아온 가정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나중에 부모님 돌봄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나쁜 자식인 게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 전에 반드시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왜 재혼을 생각하는지, 상대방은 어떤 분인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지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화를 건너뛰시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재혼을 생각하는데 왜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의존적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시작한 관계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24시간 붙어 있을 순 없잖아요.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편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를 먼저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취미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아요.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신 후에 재혼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괜찮은데 함께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일 때 하는 결정이 더 현명한 결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돈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시죠? 사랑하는데 무슨 돈 이야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노년 재혼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재산 분쟁 사례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서로 좋아서 재혼했는데 한쪽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산 문제로 자녀들과 새 배우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생각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자금 문제도 있습니다. 각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혼했는데 실제로 함께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거나 한쪽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혼 전에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미리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큰 갈등을 막는 길이에요. 필요하다면 사전 재산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법률 서비스도 많으니까요. 사랑하니까 돈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별의 방식도 생각해봤는가? 이 질문이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노년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노년 재혼도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한 번의 상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반대로 내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남겨질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시겠지만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래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남겨진 사람의 생활 문제까지 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상대방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거든요. 힘든 이야기지만 이별까지 생각해 본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진짜 부족한 게 무엇인가? 재혼을 꿈꾸시는 분들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삶에서 정말 부족한 게 뭔가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재혼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 허전함, 불안함 같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물론 배우자가 생기면 이런 감정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 결혼하셔서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사셨어도 외롭거나 허전하신 적 있으셨잖아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이런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재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느끼시는 공허함이 완전히 채워지진 않을 겁니다. 재혼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 대화 상대, 서로 돌봐주는 관계 같은 것들은 재혼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의 평화,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감, 인생에 대한 수용 같은 것들은 재혼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지금 내 삶에서 부족한 게 정말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혼이 채워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 건지 구분해 보세요. 어쩌면 결혼이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 7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원하는 게 사람인지 외로움 해소인지 구분하세요. 외로울 때 내린 결정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받으려는 마음만 있는지 점검하세요.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셋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미리 이야기하면 나중에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를 먼저 만드세요. 누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경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섯째, 이별까지 생각해 보세요. 노년 재혼은 사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곱째, 내 삶에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재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이 7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고 그래도 재혼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고민한 재혼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외로워서 하는 재혼과 충만해서 하는 재혼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또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이야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